자,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시작입니다. 자, 화학 평형입니다. 자, 정반응과 역반응인데, 자, 보시면 A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라는 물질이 있는데, 요 놈이 반응해서 C라는 물질하고 T라는 물질이 이렇게 생긴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A와 B를 우리가 뭐라 불러? 반응 물질이라 불러요. 그죠? 물질이라 부르고, C하고 D를 뭐라 불러? 생성 물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되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반응 물질이 반응해서 생성 물질로 이렇게 반응을 우리가 뭐라 불러? 정반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반응이라고. 아시겠습니까? 근데 C하고 D가 다시 반응을 해가지고 A하고 B로 올 수도 없어? 있어요. 오는 반응이. 이 반응을 우리가 뭐라 불러? 역반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알겠습니까? 그죠? 반응물이 반응해서 생성물이 되는 건 정반응. 생성물이 다시 분해돼가지고 반응물로 되는 반응을 무슨 반응이라 불러? 역반응이라 불러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화학 반응에는 정반응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뭐야? 역반응도 일어나는 반응이 있어요. 안 일어나는 반응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치? 그래서 화학 반응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가역 반응하고 비가역 반응으로 나눠져요.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반응을 나누며 선생님, 가역이 뭐예요? 말 그대로 역반응이 가능한 반응이야. 그게 가역이야. 역반응이 가능한 반응이라고 해서 가역 반응이라고 부르고, 비가역 반응이란 건 뭐야? 역반응이 불가능한 반응이야. 그래서 비가역 반응이라고 불러요. 알겠습니까? 그럼 화학 반응에는 가역이 많아, 비가역이 많아? 가역이 훨씬 많아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반응이 주로 비가역 반응이라서 비가역 반응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가역 반응이 훨씬 많아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런 비가역 반응,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요 가역 반응에 대해서 할 거예요, 우리가. 요 비가역 반응의 종류에 뭐가 있느냐? 대표적인 예로 연소 반응 있죠. 그죠? 얘들아, 총이 태웠어. 총이 태우고 나면 연기 쭉 날아가고 나서 마지막 뭐 남아? 재 남지? 연기 잡아와서 슉 넣으면 다시 총이 나오니? 나오면 얼마나 좋게. 그죠? 자, 오늘 이번에 올해 저 정병사 청월 대보로배는 정병산을 태웁니다. 정병산에 불질러가지고 혹 태워. 정병에서 날아가는 연기 싹 잡아가지고 다시 확 넣으면 어떻게 돼? 나무가 쑥쑥쑥 생기겠지. 그지? 근데 안 그렇다고. 비가역 반응이라고. 연소 반응은. 그죠? 네. 연소 반응입니다. 두 번째 무슨 반응이 있어?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이 비가역 반응입니다. 중화 반응. 그 다음에 세 번째, 금속과 산의 반응입니다. 중학교 한다. 금속과 산의 반응. 1학년 때 배웠어요. 금속과 산이 반응하면 무슨 기체 발생? 수소기체 발생. 그죠? 그럼 그 수소기체를 다시 그 용액에 넣으면 반응해? 안 해요. 알겠습니까? 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앙금 생성 반응 같은 게 있습니다. 앙금 생성 반응. 되셨습니까? 등등등 이런 반응들이 비가역 반응이야. 알겠습니까? 근데 가역 반응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반응도 일어나고 역반응도 일어나. 정반응은 당연히 일어나는 반응이고 역반응이 가능한 반응을 무슨 반응이라 불러? 가역 반응. 그 다음에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나는데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한 100만 년 걸려. 이건 뭐야? 안 일어나는 거야. 그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 불러? 비가역 반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그죠? 선생님, 그럼요. A하고 B가 반응해서 C하고 D가 되는 거였는데 이게 정반응이라고, 이거 반응이 아니라요. 그럼 선생님, C하고 D를 반응물로 놓고 A하고 D를 생성물이라고 놓으면 이게 안 일어나고 이게 일어나잖아요. 그럼 역반응이 일어나는 거 정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잖아. 잘 일어나는 반응을 정반응으로 보는 거야. 알겠습니까? 어떤 화학 반응에서 그 반응이 잘 일어나는 반응을 정반응으로 보고 일어나기 어려운 반응을 역반응으로 보는 거야. 그럼 이건 일어나. 그럼 걔가 정반응이야. 그거 안 일어나. 역반응이야. 거꾸로 잡는 게 아니야. 아시겠습니까?
잘 일어나는 반응을 정반응으로 보는 거야. 오케이?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정반응과 역반응인데 정반응, 반응물이 뭘로 되게? 생성물로 되죠. 그죠? 반응물이 생성물로 되는 반응. 어떻게? A하고, 아이고, 왜 이래? 어떻게? A하고 B가 반응해가지고 C하고 이렇게 D가 되는 거. 얘를 무슨 반응? 정반응. 거꾸로 오는 것은 무슨 반응? 역반응. 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화살표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반응이고 얘는 왼쪽으로 진행되는 반응이죠. 그죠? 그죠? 그래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다 일어나는 반응이야. 그러면 화살표를 이렇게 정반응 먼저 이렇게 쓰고 역반응 이렇게 같이 씁니다. 아,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반응은 가역 반응이구나 라는 의미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됩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가역 반응이 있고 비가역 반응이 있는데 비가역 반응을 할 게 아니고 가역 반응을 할 거니까 요거는 간단하게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자, 한쪽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연소 반응. 비가역 반응이죠. 그죠? 우리 도시가스 태웠어. 도시가스 붕붕붕 태우면 이렇게 나가보면 굴뚝에 연기 나지, 그지? 그럼 그 연기 잡아와가지고 다시 도시가스 만들 수 있어? 못 만들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앙금 생성 반응. 앙금이 만들어지면 다시 역반응이 안 생깁니다. 앙금이 분해돼가지고. 그죠? 금속과 산의 반응. 무슨 기체 발생한다고? 수소기체. 수소기체 다시 넣으면 수소 이온돼?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중화 반응.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슨 반응이에요? 비가역 반응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가역 반응에 뭐가 있느냐? 처음 들어보죠? 염화 코발트의 변화입니다. 염화 코발트가 있습니다. 고체 염화 코발트가 있거든요. 물하고 반응합니다. 물하고 반응하면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이 생깁니다. 얘가 뭐라고 하냐면 얘 이름이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이라고 불러요. 여기 있죠, 밑에. 붉은색의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이라고. 구분하기가 좋아요. 순수한 그냥 염화 코발트는 파란색을 띄어요. 근데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이 되면 뭐가 돼요? 뭐가 돼? 붉은색을 떼요. 정반응이 일어나면 색깔이 점점 어떻게 돼? 붉게 변해요. 역반응이 일어나면 파랗게 변해요. 알겠습니까? 그죠? 네. 자, 염화 코발트에다가 물을 넣었어. 물을 넣어가지고 막 반응시키잖아? 이렇게 돼요.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을 밑에다가 뭐야? 넣고, 이렇게 쟁반에 넣고 가열을 해요. 막 가열하면 물이 날아가요. 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돼요. 알겠습니까? 정반응과 역반응이 둘 다 일어나죠. 이해되죠? 선생님, 이거 뭐예요? 가운데 점 찍힌 거. 이거 처음 보는데요.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배위결합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배위결합인데, 코발트가 전이금속이에요.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몰라도 돼요. 그냥 듣고 넘겨요. 전이금속이,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염화 코발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은 염화 코발트야.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전이 금속들은 우리가 알칼리 금속 일족들은 항상 몇 플러스만 떼요? 그래, 1 플러스만 떼지. 이족 원소들은 몇 플러스를 떼요? 2 플러스를 떼요. 근데 이 전이 금속들은 d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지고 있는 전이 금속들은 F날이는 얘네들은 다양한 산화수를 가져요. 플러스 1을 띌 수도 있고 플러스 1을 띌 수도 있고 어떤 놈은 플러스 3이 되기도 하고 꼭 코발트가 플러스 1이 된다는 게 아니고 다양한 산화수를 가져.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고 플러스 2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야. 알겠습니까? 전자는 어떤 놈은 5개로 이뤘다가 7개도 이뤘다가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전인 금속이 반응해가지고 된 이런 화합물은 뒤에다가 이렇게 로마자를 써요. 이 로마자의 의미가 뭐냐면 로마자의 의미가 요 코발트 양이온의 산화수를 의미하는 거야. 얘가 몇 플러스란 얘기야? 2 플러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됩니까? 그죠? 우리 이거 본 적 있지? 얘 CO 본 적 있지? 얘 이름 뭐라고 그러지? 산화 제2구리지.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적어줘요. 구리가 몇 플러스라고? 구리가 전이금속이거든요. 산화 몇 구리야? 제2구리야. 2 플러스거든.
요 놈도 있어요. Cu2O도 있어요. 그러면 산소는 항상 2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구리가 2 플러스, 2 마이너스니까 구리가 2 플러스인데 여기는 구리가 몇 플러스야? 1 플러스지. 그럼 얘는 산화체 몇 구리야? 1구리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로마자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산화수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산화철도 뭐 Fe2O3 해가지고 원래는 여기 이렇게 3자가 붙어요. 알겠습니까? 철의 산화수가 얼마라고? 플러스 3인 거거든요. 3 플러스라는 의미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우리 NaCl에 붙어 안 붙어? NaCl에 1 이렇게 붙어? 안 붙어요. 왜? 나트륨이온 주근한 하나 뭐야? 플러스 1만 되거든요. 이런 건 붙일 필요 없어요. 근데 철은 플러스 3도 됐다가 플러스 2도 됐다가 막 변해요. 그래서 뒤에다가 뭘 붙여주는 거야? 이렇게 로마자를 붙여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자, 염화코발트라고 이렇게 돼가지고 6H2O 돼 있는데 이게 배위 결합됐다는 뜻입니다. 몰라도 돼요. 배위 결합되어 있다는 뜻인데 배위 결합은 화학 결합할 때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는데 나중에 2단원에 가면 화학 결합이 나오거든요. 그때 공유 결합의 일종입니다. 공유 결합의 일종인데 공유 결합의 예외적인 결합이 배위 결합이라는 게 있어요. 몇 가지 물질들이 배위 결합을 해요. 배위 결합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어쨌든 산소 분자가 염화코발트가 이렇게 결론을 얘기하면 염화코발트가 등치가 이렇게 커요. 등치가 크니까 크네. 그럼 작은 물 분자가 와서 뭐 한다고? 붙어요. 이렇게 좋아가지고 염화코발트가 붙어요. 그럼 뭐가 돼? 염화코발트가 육수화물이 돼요. 물에 넣으면 달라붙어요. 배위 결합을 하면서 좋다고. 그래? 너 좋아? 그러면 얘가들이 만나고 빨간색으로 바뀐다고. 색깔이. 그래? 그래가지고 뭐야? 이렇게 놓고 가열을 해버려. 그럼 물 분자 다 어떻게 돼? 날아가겠지. 그죠? 직접적인 결합이 아니고 간접적인 결합이거든. 배위 결합. 이렇게 날아가 버려요. 날아가면 다시 무슨 색으로 바뀐다고? 이렇게 파란색이 된다고. 파란색이 이렇게 바뀝니다. 알겠습니까? 네, 어쨌든 요건 배위 결합인데 뭐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만 아시면 됩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차피 이게 예전에 내가 학교 다닐 때는 교육과정에 있었어요. 배위 화합물 해가지고 그때는 우리가 무기화합물이라는 파트로 배웠거든요. 내가 학교 다닐 때는 배웠어요. 배웠는데 그렇게도 뭐 심하게 어려운 내용은 또 안 배웠어요. 근데 이 무기화합물 내용이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 예외 물질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가지고 거기서도 막 여러 가지로 나눠요. 뭐 혹시 과거 준비해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배우면 무기화합물은 화학2 내용에서도 빠졌어요. 빠졌거든요. 예, 그래서 얘를 우리말로는 번역하면 착물이라고 불러요. 이 착물 할 때 이 착자가 뭐냐면 복잡하다 할 때 그 복착자입니다. 그래서 컴플렉스입니다. 복잡한 화합물이라 해서 착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싸그리 다 빠졌어요. 왜? 필요가 없어서.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모르셔도 돼요. 그냥 그렇다는 얘기야. 얘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지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물 분자에 염화코발트에 물 분자가 다라락 붙어가지고 하나의 화합물이 됐구나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죠? 그럼 이런 정반응도 일어나고 물하고 반응시켜주면 이걸 가열하면 다시 만나고 이런 역반응도 일어나요. 색깔이 확 변해. 정반응과 역반응이 다 일어나지. 무슨 반응이야? 가역반응이야. 오케이? 되셨죠? 황산구리 5수화물이 있습니다. 황산구리죠. 구리가 뭐라고 돼 있어? 2 플러스로 돼 있자. 이 새끼 2 플러스인 거야 지금. 왜? SO4가 2 많았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뭐 붙여놓은 거야? 로마자 붙여놓은 거야. 이해되니? 그죠? 네. 구리도 전이원소거든요. 황산구리 5수화물이랍니다. 황산구리 5수화물. 얘도 배위결합이야. 무슨 색이야? 파란색이랍니다. 그죠? 얘를 가열했대. 샥 가열하면 만다고 물이 날아간대. 떨어진대. 그죠? 이 반응이 정반응이래. 그죠? 색깔이 딱 변해 안 변해? 변하네. 확 눈에 띄네. 무색이 됐네. 소금처럼. 이 반응이 뭐야?
다시 물에 넣으면 어떻게 돼? 파란색으로 이렇게 변해요. 물하고 배유결합 해가지고. 자, 황산구리 오수화물을 가열하면 물 분자가 빠져나가면서 흰색의 황산구리가 된대. 어머, 그렇대. 그죠? 그 다음에 흰색의 황산구리를 다시 물을 몇 방울 떨어뜨려가지고 막 섞고 놔두면 어떻게 된다고? 파란색이 변한답니다. 정반응과 역반응이 둘 다 일어나? 일어나죠? 그죠? 네, 가역반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종유석과 석술인데요. 석회동굴이죠. 탄산칼슘입니다. 너희 중학교 때 이거 배웠는데 탄산칼슘에 그 지하수가 흘러. 이거 지하수야. 그죠? 그 지하수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 이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어. 이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는 물 무슨 물이야? 콜라, 사이다, 무슨 음료? 탄산음료. 그러면 탄산이 되면 산은 석회수를 녹여 안 녹여? 석회수란다. 산은 그 저기 뭐야 달걀 껍질이나 그 저기 뭐야 조개 껍질 녹여 안 녹여? 녹이지. 배웠지. 녹이는 거야. 그래서 뭐가 돼? 탄산수소 칼슘이 되는 거야. 얘는 고체인데 이렇게 용액에 녹아서 이온이 돼버려요. 그 물에 녹아서 뭐 한다고? 흘러가 버려요. 그럼 뻥 뚫려요. 근데 역반응도 일어나요. 그래서 정반응이 일어나는 요 반응에서 동굴이 생겨. 그리고 동굴에 있던 물에서 천장에서 물이 똥똥 떨어지면서 이거 막 다시 분해돼요. 분해돼서 종유석이 이렇게 잘 안 자라요. 석순도 자라고. 그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자라죠. 이렇게 그죠? 얘가 뭐야? 기둥주자 써가지고 석주라고 불러요. 아, 우리 육촌 형님인데. 석주예요. 얘가 뭐야? 얘가 종유석이에요. 얘가 뭐야? 석순이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게 만들어진다고. 오케이? 이것도 무슨 반응이라고? 가역반응이라고.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둘 다 일어난다고. 그지? 그래서 정반응도 일어나고 역반응도 일어나는 반응을 우리가 무슨 반응이라 본다고? 가역반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오케이? 되셨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가역반응의 다른 예 있는데 이게 물이네. 물이 증발하면 뭐가 돼? 수증기 되지. 수증기가 응결하면 뭐가 돼? 물 되지. 네. 가역반응이에요. 그죠? 암모니아를 합성합니다. 수소하고 질소하고 수소를 반응하면 암모니아가 돼. 이거 정반응. 암모니아가 가만히 놔두면 분해되면 뭐가 돼? 역반응이 돼가서 질소하고 다시 수소로 바뀌어요. 되십니까? 얘도 가역반응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렇답니다.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127페이지 동적 병형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가역 반응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동적 병형. 자, 동자가 무슨 동자야? 움직일 동자입니다. 움직이는 병형이야. 정지한 병형이고. 무슨 반응에서? 가역 반응에서.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서 커트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뭐라 불러? 아,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서 커트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뭐라 불러? 동적 병형 상태라고 하는데 그 동적 병형 상태에 얘가 두 개 나왔어. 첫 번째 뭐야? 상평형. 두 번째 뭐? 용해평형. 용해평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칠판 보세요. 내가 요 통에다가 봐봐. 이렇게 있습니다. 반응물 A하고 B를 넣었어요. 그래서 야 니네 반응해 하고 반응 빵 시켰어. 반응을 시켰더니 반응물이 반응해서 뭐가 생겨? 생성물이 만들어지지. 그죠? 그래서 처음에 A하고 B가 많았어. A하고 B만 넣었어. 그죠? 그럼 A하고 B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줄어. A도 줄고 점점 B도 줄었어. 그래서 C가 점점 많아져 안 많아져? 많아지겠지. 그럼 D도 생겨 안 생겨? 점점 생겨요. 이렇게 생겨.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서 가는 속도가 처음에는 생성물이 없으니까 역반응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지. 정반응만 일어나겠지.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느렸어. 근데 시간이 점점 더 지나고 나면 얘가 만다고 이렇게 돼. 반응물은 계속 줄어 안 줄어? 줄어요.
반응물이 줄어가지고 A하고 B가 작아졌어. 양이. C하고 T가 많아졌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가는 속도하고 이렇게 가는 속도가 뭐였어? 같아져요. A와 B가 합성돼가지고 C와 D가 부터가 결합해서 C와 D가 되는 정반응 속도하고 C와 D가 반응해서 A와 B로 분해되는 이렇게 되는 속도를 역반응을 하면 둘이 많은 거야? 같아지는 거야. 그치? 그러면 겉으로 보면 A하고 B하고 C와 D가 다 보인다 가정합시다. A, B의 개수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죠. 이렇게 해서 CD가 만들어지는 속도랑 CD가 다시 화학 반응해서 AB 되는 속도랑 같잖아. 그지? 그죠? 이 전체 값을 만약에 100개라고 가정하고 그러니까 전체 값을 200개라고 가정해. 시간이 지나도 요 100개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요 200개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럼 난 실제로 더 이상 CD가 안 만들어지는 거야? 아니야. 만들어지고 있어. 왜? 근데 CD가 다시 분해돼가지고 뭘로 바뀌어? AD로 돼. 이 반응 속도가 뭐한 거야? 똑같은 거야. 그죠?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야? 반응이 마치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뭐라 불러? 동적 평형 상태라고 하는 거야. 이걸 뭐라 본다고?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 거야. 그죠? 알겠습니까? 정지한 평형이야? 움직이는 평형이야? 움직이는 평형이야. 정반응도 일어나고 있고 역반응도 일어나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 불러? 동적 평형 상태라고 하는가. 엄마가 살을 뺀대. 살이 쪄가지고 살이 쭉 쪘어, 엄마가. 그래서 안 되겠다. 운동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매달 한 0.5kg씩, 0.3kg씩 엄마가 찌고 있었는데 3kg씩 찌는다. 안 되겠다. 엄마가 해가지고 필라테스도 하고 요가도 하고 헬스도 하고 뭐 아침에 걷는 것도 하고 막 열심히 하셔. 엄마가 미친 듯이 하셔. 엄마 살이 안 빠진다. 엄마가 그래. 살이 안 빠진다. 왜 안 빠지지? 안 빠지는 게 아니야. 먹는 만큼 운동하는 거야. 맞지? 먹는 만큼 써서 안 빠진 거야. 운동 안 했으면 많은 거야. 엄마 그거 안 하면 찐다. 그치? 동적 병형이야. 엄마 살 안 찌는 거. 그죠? 엄마 살을 더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두 가지가 있어. 덜 먹던가, 더 운동하던가. 맞죠? 그죠? 네. 운동하는데 살이 안 빠지지? 왜? 안 빠지는 만큼 먹는 거야. 그죠? 운동하는 만큼 먹어서 그래. 그지? 그럼 엄마가 살이 안 빠지면 안 먹고 안 움직이니? 먹으면서 움직이잖아. 그지? 먹는 만큼 움직이는 거야. 똑같은 거야. 반응물이 반응해서 생성물이 생기는 만큼 생성물이 반응해서 뭐가 생기는 거야? 반응물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반응물이 반응해서 생성물이 되는 정반응 속도하고 생성물이 반응해서 다시 반응물이 되는 역반응 속도가 같은가? 같아진 상태야. 이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 불러? 동적 평형 상태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해됩니까? 그지? 그럼 동적 평형 상태는 반응이 정지된 거야? 정지된 것처럼 보이는 거야? 반응이 정지야? 정지된 것처럼 보이는 거야? 위에 거야? 밑에 거야? 그래, 밑에 거야. 정지가 아니야. 정지된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럼 동적 평형에 도달했어. 동적 평형에 도달하면 반응물의 농도와 양이라고 할까? 농도라고 하지 말고 반응물의 양과 생성물의 양이 같을까요? 일정할까요? 동적 평형 상태가 되면 반응물의 양과 생성물의 양이 같을까요? 그냥 반응물은 반응물대로 일정하고 생성물은 생성물대로 일정할까요? 그렇지. 그때 달라요. 뭐에 따라서? 온도, 압력에 따라서. 동적 평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반응물과 생성물이 뭐야? 같은 건 아닙니다. 우연찮게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같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같은 게 아닙니다. 각각 뭐한 거야?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알겠습니까? 네. 반응물의 양과 생성물의 양이 같은 게 아니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변하지 않고. 그죠? 어떻게 하면 변해? 온도 압력을 변화시키면 변해요. 동적 평형에 도달했어. 도달해 있는 상태에서 뭐야? 온도와 압력을 변화시키면 변해요.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그죠? 그죠? 자, 그런 걸 우리가 뭐라 불러? 동적 평형 상태라고 하는데, 첫 번째, 상평형 있습니다. 상이란 게 뭐야? 상태를 말한 거야. 고체 상태, 액체 상태, 기체 상태. 그걸 우리가 뭐라 불러? 상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칠판 보십시오. 이 보시면 그림 있습니다. 에이, 왜 이래? 자, 보시면 이렇게 있네요. 자, 내가 이렇게 둥근 바닥 플라스크 혹은 뭐 삼각 플라스크에다가 이렇게 있었는데 뭐였어? 뚜껑을 딱 있었어. 처음에 진공이었어. 진공이었는데 진공 상태에 있는데 물을 딱 넣었어. 물을 넣으면 여기는 액체 상태의 물이 이렇게 있겠지. 그지? 그럼 액체 상태의 표면에 있는 물 분자들이 뭐 하려고 해? 날아가려고 해, 안 해? 날아가려고 해요. 날아가야지 하고 도망간단 말이야. 이걸 뭐라 불러? 증발이라고 불러.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공기 중에서 수증기가 있던 놈들이 수증기를 다시 만다고 이렇게 되돌아오겠지. 수증기가 다시 물 분자로 이렇게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오는 걸 우리가 뭐라 불러? 응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증발은 상태 변화로 보면 액체가 뭘로 바뀌는 거야? 기체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뭐야? 기화야. 그죠? 응축은 뭐? 기체가 다시 뭘로 바뀌는 거야? 액체로 바뀌는 거야. 상태 변화를 보면 뭐야? 액화야. 선생님, 지구과학에서 배울 때요. 응결이라고 배웠는데요. 맞아요. 지구과학에서는 응결이라고 써요. 화학에서는 응축이라고 쓰고. 용어가 다를 뿐이야. 그죠? 아침에 풀잎에 뭐가 맺혀? 잇을 맺히잖아. 응결량 해가지고 중학교 때 계산을 했었지. 응결이라고도 해요. 근데 화학에서 뭐라고요? 응축이라고 써요. 단어를 좀 다르게. 그죠? 그래서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났더니 얘가 어떻게 됐어? 이렇게 있었는데 막에 막아야 돼요. 막에 안 막으면 동적 평형에 도달해? 안 도달해? 도달 안 해요. 계속 증발만 해요. 그죠? 그게 빨래 말리는 원리야. 그지? 엄마가 밤에 빨래를 딱 걸어놨어. 베란다에다가. 그지? 저거 안 말리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베란다 문 닫으면 돼요. 그지? 그러면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포화 수증기가 돼가지고 뭐야? 증발 속도, 응결 속도가 어떻게 돼? 같아져요. 그럼 말라 안 말라? 안 말라요. 그죠? 옷에서 증발하는 물방울 얘가 물방울에서 다시 뭐야? 수증기가 다시 옷에서 증발하는 수증기, 물방울이 수증기로 증발하는 양과 수증기가 다시 물방울로 되돌아오는 양이 어때? 같아져요. 한 사흘 놔둬봐. 만져봐도 어떻게 해? 안 말라요. 어떻게 해야 돼? 창문 열어놔야 돼. 그래야 말라요. 그 안에 있던 베란다 안에 있던 수증기가 밖으로 나가야 돼. 건조한 공기가 들어와야 마른 거지. 그래서 이 뚜껑 열어놓으면 어떻게 된다고? 동적 평형에 도달 안 해요. 뚜껑 닫아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양이 이만큼이었거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됐어. 그리고 몇 날 며칠 기다렸는데 뭐야? 양이 안 변해. 증발 안 하나 보다. 안 하니? 해요. 응결 안 합니까? 해요. 그죠? 날아가는 증발 속도하고 그죠? 다시 되돌아오는 무슨 속도가? 응축 속도가 뭐해진 거야? 같아진 거야. 무슨 상태에 도달한 거야? 동적 평형에 도달한 거야. 이해됩니까? 상태에 도달했을 때 몇 가지 상태가 존재해? 기체 상태하고 액체 상태가 공존하는 거지. 플라스크 안에. 이해되십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 상평형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습니까? 되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처음에는 얘들아 봐봐. 처음에는 증발 속도가 빠르니 응축 속도가 빠르니 물을 넣자마자는 그렇죠. 처음에는 증발 속도가 빠르죠. 왜? 수증기가 없는데 어떻게 응축이 돼? 그죠?
그래서 증발을 많이 해가지고 수증기가 꽉 차면 만다고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X축은 시간, Y축은 속도. 그죠? 증발 속도라는 건 뭐야? 일정해요. 온도에 의해서만 변해요. 온도가 높아지면 증발 속도 빨라지고 온도가 낮아지면 증발 속도 늦어요. 아, 그러면 이건 뭐야? V1이지. 정반응으로 가는. 요 증발 속도 V1이 되겠지. 그죠? 처음에는 수증기가 없었어. 그러니까 응축 속도가 얼마야? 0이지. 시간이 지나면서 수증기가 점점 많아지니까 응축 속도가 어떻게 돼? 점점 같아져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여기가 되면 뭐가 된다고? 얘가 V2가 되겠죠. 여기서 하면 V1과 V2가 어때? 같아져요. 여기서부터 무슨 상태야? 동적 평형이죠.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되셨어요? 네. 이렇게 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됐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상평형 보십시오. 일정 온도에서 밀폐 용기에 물을 담으며 물의 양이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일정해져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 그죠? 처음에는 물의 증발 속도가 수증기의 응축 속도가 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응축 속도가 점점 커져. 그래서 응축 속도와 증발 속도가 같은 어디에 도달해?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죠. 그죠? 얘들아, 그러면 동적 평형 상태가 되면 수증기 양과 물의 양이 같니? 아니잖아. 그죠? 수증기와 물의 양이 같은 거야. 그래서 동적 평형 상태라고 해서 반응물의 양과 생성물의 양이 같은 게 아니야. 반응물의 속도하고 반응물이 정반응이 될 이렇게 오는 속도하고 이렇게 되는 속도가 뭔가? 속도가 같아지는 거야. 양이 같아지는 게 아니고. 이해돼요? 오케이? 네.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증기만 넣기, 물만 넣기 때문에 증발 속도는 일정합니다. 온도 일정 유지했기 때문에. 응축 속도는 점점 증가해요. 그래가지고 어느 시간이 딱 지나면 뭐가 돼? 동적 평형 상태에 돌아야죠. 여기가 뭐야? V1 이퀄 V2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 그래프를 평생 안 잊어먹어요. 왜 안 잊어먹을게? 근데 고등학교 때 모의고사 문제 나왔거든요. 틀렸었어요. 평생 안 잊어먹어요, 이 그래프를. 그때 한 문제 틀렸거든요. 이거 틀렸어요. 화학생이 물어보더라. 왜 틀렸어? 그러게요. 그래서 절대로 안 잊어먹어요. 이 그래프를. 만날 때마다 반가워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발 속도, 온도가 일정하면 증발 속도 뭐 한다고? 일정합니다. 아, 온도가 일정하면 증발 속도 일정하죠. 그죠? 응축 속도는 수증기가 많아지면 응축 속도가 뭐 한다고? 많아지는 거야. 수증기가 작아지면 작아지고. 그죠? 시간이 지날수록 수증기가 점점 많아져, 안 많아져? 점점 많아지겠지. 그래서 응축 속도가 점점 증가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뭐 한다고?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고. 알겠습니까? 이해됩니까? 뚜껑 열어놓으면 동적 평형 도달한다고 안 도달한다고? 안 도달한다고? 도달 안 해요? 알겠습니까? 동적 평형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알겠니? 그죠? 다음, 용해 평형입니다. 자, 용해라는 거, 자, 봅시다. 소금이 있습니다. 글자가 왜 이래? 자, 물에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소금물이 이렇게 됩니다. 소금이 물에 녹아들어가는 현상을 뭐라 불러? 용해라고 하죠. 맞죠? 그죠? 다시 소금물이 소금과 물로 분해됐어. 되돌아갔어. 이걸 뭐라 불러? 석출이라고 하죠. 그죠? 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했냐면, 자, 봐봐. 자, 내가 어떻게 했냐면, 네. 내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돼요. 자, 보십시다.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물이 이렇게 있어요. 뚜껑 닫았어요. 물 증발을 막기 위해서.
됐죠? 내가 여기다가 염화나트륨을 소금을 이만한 덩어리를 넣었어요. 이만한. 자, 이거 염화나트륨입니다. NaCl입니다. 그러면 소금이 녹아들어가 안 녹아들어가? 녹아들어가겠지. 이렇게 용해가 됩니다. 그죠? 처음에는 소금이 많으니까 용해 속도가 뭐겠어? 크겠지. 그죠? 다시 녹아들어갔던 소금이 다시 되돌아오는 양은 작겠지. 그죠? 이거는 석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용해 속도가 석출 속도보다 커요. 그죠? 아예 처음에는 무지하게 크겠지. 그죠? 그래서 시간이 지났어. 지나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소금이 입자가 뭐였어? 요만해졌어. 작아져가지고 더 이상 안 줄어. 시간이 지났는데. 그럼 안 녹아 들어가는 거야? 아니지. 녹아 들어가요. 용해도 일어나요. 뭐도 일어나고 있어? 석출도 일어난다고. 용해되는 정반응 속도하고 석출되는 무슨 속도가? 역반응 속도가 뭐한 겁니까? 같아진 겁니다. 그래서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한 거야. 실제로 녹아 들어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실험을 했어요. 어떻게? 처음에 염화나트륨을 넣을 때 요 염화나트륨에 NaCl인데 질량수가 23인 나트륨을 넣었어요. 그리고 동적 평형에 도달했어. 도달해가지고 요 놈 뺐어요. 빼고 동적 평형에 도달했어. 빼고 내가 새로운 염화나트륨을 넣었어. 다른 용액의 염화나트륨을. 자, 여기다가 염화나트륨을 색깔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하나 넣었어요. NaCl을 하나 넣었어요. 그럼 얘가 뭐야? 질량수가 24인 염화나트륨을 넣었어요. 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얘 넣기 전에는 여기에 있는 나트륨 이온들이 많이 있을 거야. 플러스가. 나트륨 플러스 이온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딱딱딱딱딱 있을 거야. 얘들 전부 다 질량수가 얼마인 놈이야? 23인 놈이지. 얘도 23이고 얘도 23이고 얘도 23이야. 다 질량수가 23이야. 만약에 증발 속도,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아져서 포화가 됐어, 그죠? 됐는데 만약에 요걸 넣었는데 더 이상 용해가 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야, 이거 용해되는 게 아니고 그냥 멈춰 있는 거라고 가정하면 요 Na 플러스 24인 놈은 녹아 들어갈까 안 녹아 들어갈까? 안 녹아 들어가겠지. 그죠? 그 다음에 Na23이 여기 달라붙을까 안 달라붙을까? 안 달라붙겠지. 그래서 만약에 녹아 들어가지 않고 멈춰 있다면, 포화가 돼서 더 이상 못 녹아 들어가. 그럼 멈춰 있으면 시간이 지나가지고 얘를 딱 해서 다시 분리해봤어. 그럼 요 용액 안에는 Na 플러스 24가 존재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표면에 요 NaCl 질량수가 23인 4인 NaCl의 표면에 나트륨 23이 발견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치? 그죠? 요거 넣고 한 하루쯤 지나가지고 다시 뺐어. 크기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온도만 일정하면. 근데 요거 빼가지고, 자, 요놈 뺐어. 쏙 빼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봤더니 표면에 뭐가 있어? 나트륨 플러스 23이 존재해요. 석출됐어, 안 됐어? 석출된 거지. 그리고 나서 요 용액에 봤더니 Na 플러스 얼마인 놈 있어? 24인 놈도 존재하더라. 용해도 일어나고 석출도 일어나고 있네. 라는 걸 뭐 한 거야? 증명하는 거야. 이해돼요?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된 겁니다. 오케이? 그죠? 네. 이걸 뭐라 불러? 용해평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용질이 이동하는 용해되는 속도와 석출되는 속도가 같아서 겉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설탕의 용해 속도입니다.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량의 물에 설탕을 계속 넣으면 녹다가 어느 순간에 뭐야? 바닥에 가라앉고 더 이상 안 녹아. 더 이상 녹지 않는 용액을 우리가 무슨 용액이라고 불러? 포화 용액이라고 불러요. 그죠? 최대로 녹은 용액. 포화 용액이 뭐야? 동체평형에 도달한 거야. 포화가 되면 더 이상 못 녹아. 아니야, 녹아. 녹는 속도하고 석출되는 속도가 뭐한 거야? 같아지는 거야. 오케이? 그죠? 자, 처음에는 용해 속도가 석출 속도보다 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석출 속도가 점점 커져서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뭐해지는 같은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동적 평형 상태인 포화용에 도달했어. 그럼 바닥에 가라앉은 설탕의 양과, 아니, 소금물의 양, 소금의 양과 여기 있는 설탕의 양이 똑같아? 소금의 양이 같아? 아니야. 달라요. 물이 얼마냐? 바닥에 넣은 설탕이 얼마냐? 그때 다른 거야. 단지 같은 건 뭐야? 석출 속도와 용해 속도인 거야. 이해됩니까? 네, 요게 같은 겁니다. 그죠? 오케이? 그죠? 이런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을 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됩니까? 네, 넘겨. 자, 그걸 증명하는 실험이 요겁니다. 아까 방금 이야기한 거. 여기는 35가지고 했네. 이 책은. 35는 염화이온 가져야 됩니다. 자, 염화이온이 우리 앞에서 했죠. 동위원소가 있죠. 그죠? 질량수가 35인 놈 있고 질량수가 얼마 있어? 37인 놈 있어. 마이너스. 그러니까 NaCl을 이렇게 넣은 거지. 처음에는 얼마? 35인 놈만 넣었어. 그죠? 35만 포함되어 있는 나트륨을 넣었어. 그래서 시간이 지났어. 포화 상태가 됐어. 근데 뭐 있어? 37인 놈을 넣었어. 한참 지났더니 용액 속에 뭐가 있어? 37이 보이더라고. 아, 누가 들어가는구나. 그죠? 정지한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없어? 있지. 그죠?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 염화나트륨의 용해와 석출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네. 오케이? 그죠? 그래서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정지한 평형이야? 움직이는 평형이야? 움직이는 평형이야. 동적 평형이야. 알겠습니까? 이해됩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뭐 있냐? 화학 평형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자, 가역 반응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 동적 평형 상태를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변하지 않고 만다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 무슨 반응에서? 가역 반응에서. 그걸 동적 평형 상태라고 하는데 그걸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 불러? 화학 평형이라고 한다고. 그죠? 정지된 거야? 정지된 것처럼 보이는 거야? 정지된 것처럼 뭐 하는 거라? 보이는 겁니다. 정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뭐 있어? 이산화질소하고 사산화이질소가 있습니다. 이산화질소는 색깔이 젓갈색입니다. 사산화이질소는 색깔이 무색입니다. 보십시오. 네. 이산화질소만 있으면 이런 색을 띱니다. 사산화이질소만 있으면 이런 색을 띱니다. 자, 이산화질소가 사산화질소가 되는 반응을 정반응, 사산화이질소가 이산화질소가 되는 반응을 뭐? 역반응이라고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산화질소만 넣었어. 넣어가지고 얘를 어떤 온도에서 일정한 온도에서 가만히 놨더니 색깔이 진해졌어? 묽어졌어? 옅어졌어? 옅어졌지. 아, 무슨 반응이 일어난 거야? 정반응이 일어난 거야.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상태로 멈춰 안 멈춰? 멈춰요. 가만히 있어요. 그죠? 왜?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한 거거든. 이해됩니까? 그래서 나 이번에는 반응물을 안 넣고 생성물인 사산화이질소를 넣었어요. 사산화이질소만 넣고 가만히 놔둬봤어. 색깔이 어떻게 했어? 진해졌어요. 그죠? 그래서 동적 평형 상태라는 건 반응물만 넣어도 뭐가 돼? 동적 평형에 도달해요. 생성물만 넣어도 어떻게 해? 평형에 도달해요. 반응물과 생성물을 같이 넣어도 뭐 한다고? 동적 평형에 도달해요. 무슨 짓을 해도 도달해요. 아시겠습니까? 반응물만 넣어놔도 되다고요. 생성물만 넣어놔도 되고 어쨌든 뭐야? 가역 반응에서는 동적 평형에 도달합니다. 이해됩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그죠? 자, 이산화질소만 넣었을 때 색깔이 점점 옅어지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거 뭐야? 동적 평형이잖아. 화학 평형에 도달한 거야. 그죠? 사산화이질소만 넣었대. 색깔이 만다고 점점 진해지다가 일정하게 또 유지된대. 평형에 도달하네. 알겠습니까? 그죠? 꼭 반응물만 넣어야 동적 평형에 도달하는 게 아니고 생성물을 넣어도 동적 평형에 도달해. 왜? 가역 반응이기 때문에. 이해돼요? 아, 그렇구나.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구나. 그죠? 자, 그래서 하나는 색이 옅어지고 안 옅어지는데 가와 나에서 시간이 지난 뒤에 색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까닭은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은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어 안 했어? 했지. 해가지고 이산화질소 농도하고 사산화질소의 농도가 뭔다고 일정하게 유지가 돼 안 돼?
이산화질소의 농도와 사산화질소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럼 봐봐. 얘가 지금 동적 평형이야. 얘도 동적 평형이야. 도달했어. 그럼 여기 안에 이산화질소의 농도와 사산화이질소의 농도는 같다, 다르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동적 평형이라고 해서 이산화질소의 농도와 사산화질소의 농도가 같은 건 아니라고. 누가 말한대요, 선생님? 온도와 압력에 따라 달라요. 알겠습니까? 내가 어떤 특정 조건을 바꿔주면요. 사산화이질소를 많게 할 수도 있고, 온도와 압력을, 온도를 높여가지고 하면 이산화질소가 많게 해줄 수 있어요. 온도와 압력을 조절하면 색깔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같게 할 수 없어요? 있어요. 온도, 압력 조절하면. 근데 항상 같은 거야? 아니라고. 알겠습니까? 이해됩니까? 그죠?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동적 평형이 됐을 때 이산화질소와 사산화이질소의 농도가 2대 1이다. 개수비처럼. 맞다, 틀리다? 아니다. 동적 평형 상태라고 해서 얘들의 농도비가 개수비와 같은 건 아닙니다. 뭐에 따라 달라진다고? 온도, 압력에 따라. 바뀐다니까? 알겠습니까? 평형 농도하고 개수비는 관계 있다, 없다? 아무 관계 없다. 알겠습니까? 평형 상태의 둘의 농도도 같지 않고 평형 상태가 되었다고 해서 반응물과 생성물이 개수비와 같은 농도비로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개수비하고도 평형 농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냥 유지가 돼요. 얼마인지는 몰라요. 내가 온도와 압력을 변화시키면 또 변화시킬 수 있어요. 알겠니?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산화질소만 넣었답니다. 자, 왼쪽은 이산화질소만 넣었을 때입니다. 오른쪽은 사산화이질소만 넣었다. 생산물만 넣었을 때입니다. 그죠? 그럼 처음에는 왼쪽에는 반응물만 넣었기 때문에 이산화질소의 양이 점점 어떻게 돼? 줄어들겠지. 그죠? 이산화질소의 양이 줄다가 뭐야? 평형에 도달했어요. 그럼 사산화이질소는 해서 늘겠네. 맞죠? 그죠? 그래서 뭐 한다고? 유지가 돼요. 평형 상태에서 누가 많아? 사산화이질소가 더 많네? 그럼 항상 얘가 많아요? 아니에요. 잡을 수도 있어요. 보고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해됩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사산화이질소만 넣었어. 사산화이질소만 넣으니까 얘가 사산화이질소는 쑥 줄었네. 이산화질소가 쑥 늘었네. 이렇게 해서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개수비는 뭐 하고 같냐면 이제 뒤에 가면 나오는데 여기 반응한 요 농도 있어 없어? 줄어든 양 있지? 그죠? 여기 뭐 예를 들면 요 농도가 M1이었어. 그 다음에 여기 농도 이렇게 평형 농도가 M2야. 그 다음에 얘는 이산화질소 같은 경우는 처음 농도가 0인데 나중 농도가 M3가 됐어. 그죠? 요 비가 반응한 요 비. 요거 비 대 요거 비는 몇 대 몇이야? 1대 2야. 개수비하고 똑같아.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봐. 자, 이산화질소가 NO2가 있는데 사산화이질소가 이렇게 되는 반응이 있어. 두 개가. 칠판 보세요. 보세요. 쓸 시간 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내 근데 반응 전에 얘가 0이 있었어. 반응 전에 뭐 얘를 이렇게 볼게요. 여기 보니까 뭐 한 2몰 농도 정도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여기가 2몰이라고 가정할게요. 됐니? 여기가 1몰 농도고 여기가 2몰 농도라고 이렇게 가정할게. 그래서 반응을 시켰다. 반응을 시키니까 얘가 0.5몰만큼 반응했대. 그럼 0.5몰만큼 그럼 당연히 이렇게 가겠네. 그럼 얘는 몇 몰 생겨? 1몰 생기겠지. 생깁니다. 그러면 반응 후가 됐어. 얘는 얼마나 됐어? 1몰 농도로 유지하고 얘는 1.5몰이 되겠지. 요 비가 개수비라고. 요거 평형 농도비하고는 관계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이해됩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말한 요 비가
여기가 2몰이었는데 1.5몰이 됐어. 요만큼 줄어든 요거 비하고 얘가 이만큼 늘어난 요 비가 뭐라고? 비가 얘가 1대2인 거라고. 개수비하고 같은 거라고. 이해돼요? 평형농도비하고 개수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반응농도비가 개수비에 비례하는 거야. 오케이? 되셨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되니? 안 어렵죠? 화투에 있다가 내려온 겁니다, 얘가. 야, 화투, 별거 아니지? 어이씨, 별거 아니네? 뭐, 화투가라고 어려울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네. 자, 그래서 화학 평형의 특징이 있습니다. 별땡이 3개. 여러분들이 자꾸 하는 실수. 안 어려운데 틀려요. 왜? 실수해서. 착각해가지고. 자,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가역 반응은 화학 평형에 도달을 해야 하네. 그렇죠. 화학 평형에 도달합니다. 가역 반응은 화학 평형에 도달합니다. 단, 뭐 해야 돼? 뚜껑 닫아놔야 돼. 그죠? 밀폐시켜놔야 돼. 용액은 또 상관없어요. 그죠? 용액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면. 그죠? 기체가 날아가는 반응이면 안 되지. 그죠? 자,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이 함께 존재하며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만다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같다? 안 같다. 개수비와 같다? 안 같다. 그죠? 자,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뭐하다고? 같은 동적 평형 상태입니다. 속도가 같아요. 농도는 안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네, 정반응의 속도하고 역반응의 속도예요. 자, 정반응의 속도는 점점 주네. 역반응의 속도는 점점 느네. 이건 반응물을 넣은 거야? 생성물을 넣은 거야? 반응물을 넣은 거야? 생성물을 넣은 거야? 반응물 넣은 거지. 반응해가지고 반응물이 점점 반응하니까 반응물의 양이 주네. 반응 속도가 작아질 거 아니야. 생성물의 양은 점점 느네. 역반응이 점점 빨라질 거 아니야.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니까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는 동적 평형, 화학 평형 상태에 도달했어, 안 했어? 했잖아. 그지? 오케이? 되셨어요? 그렇구나. 그 다음에 자, 화학 반응의 개수비는 화학 평형에 도달할까지 반응하거나 생성물의 농도비에, 그쵸? 개수비는 뭐하고 같다고? 개수비는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반응하거나 생성된 물질의 무슨 비에 비례한다고? 농도비에. 그치? 반응한 농도비, 평형 개수비는, 요 개수비는 반응한 요거 비에 비례하는 거지. 요거하고는 관계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이게 의외로 잘 틀려요. 니네가. 너희는 안 틀리겠지? 너희 선배들이. 그쵸? 많이 틀려요. 알겠습니까?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거든요. 평형 상태의 농도비는 개수비와 같다. 그런 거 같거든. 개수 어디서 막 들었거든. 화학원에서. 미친 듯이 들었어. 개수비가 무슨 비고 무슨 비고. 그런가 보다 하고 찍는단 말이야. 아니라고. 오케이? 그죠? 개수비는 평형 상태에 존재하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비와 관계 있었어. 개수비는 평형 농도비에 평형 상태에 존재하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비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요건 봐볼게. 헬파 반응물이 뭐야? 그래프 딱 보니까 A, B죠. 생성물이 뭐야? C네. 자, 그럼 이런 반응을 쓸 수 있지. A가 A몰 반응해서 B가 B몰 반응하면 C가 생기겠네. 역반응도 생기고 C가 C몰 생기겠지. 그치? 그죠? A가 처음에 얼마 있었어? 반응 전에 4몰 있었네. B는 몇 몰 있었어? 3몰 있었네. 그래, 반응을 했겠지. 그럼 반응 후에 봐봐. A는 몇 몰로 유지됩니까? 3몰 농도로 유지가 되네. 그죠? B는 몇 몰 농도로 유지됩니까? 1몰 농도로 유지가 되네. C는 2몰 농도로 유지가 되네.
평형 농도가. 맞니? 그지? 3몰이 있었는데 4몰이 있었는데 3몰로 유지돼가. 몇 몰 반응했어? 1몰 반응한 거지. 3몰이 있었는데 1몰만 남았네? 2몰 반응한 거지. 없었는데 2몰 있네? 2몰 생긴 거지. 얘가 무슨 비라고? 개수비라고. 그래서 이 반응은 A가 두 개의 B와 반응해서 두 개의 C가 생기는 이런 반응이네. 개수 알아냈지? 알아냈어, 안 알아냈어? 알아냈죠, 바로. 그죠? 개수까지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프 주면. 오케이? 쉽죠? 화학도 쉽지 않니? 뭐 이게 화학투야? 오씨, 별거 없네? 그죠? 자, 봅시다. 자, 반응식의 개수비야. 자, A가 A몰 있고 B가 B몰 있습니다. 반응한답니다. 쭉 했습니다. 그죠? 해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반응 농도비가 A는 1몰 감소했지. B는 몇 몰 감소했어? 2몰 감소했네. A 농도는 1몰 감소, B 농도는 2몰 감소, C 농도는 2몰 증가했답니다. 감소하고 증가한 B가 뭐라고? 개수비야. 그래서 1대 1대 2가 되는 거야. 1대 2대 2가 되는 겁니다. 그죠? 평형 농도는 A가 3몰, B는 몇 몰? 1몰, C는 몇 몰? 2몰. 개수비가 관계 있어 없어? 없어요. 그죠? 아무 상관없어요. 이해됩니까?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됐죠? 넘어갑시다. 됐죠? 네, 그렇습니다. 자, 문제 풀어오시고 시간이 문제 풀고 앉아가지고 있는 것보다 지나가지고 해주는 게 낫겠죠? 빨리빨리 하고. 자, 대표자료 2개만 빨리 하고 맞춰드릴게요. 되셨습니까? 네. 자, 봅시다. 자, 밀폐된 진공 용기에 물을 넣은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수증기의 양분에, this is 수증기. 오케이. this is 물. 맞죠? 그죠? 수증기의 양분의 물의 양. 잘 모르겠다. 그럼 써, 그냥. 헷갈리니까. 수증기의 양분의, 물량이죠. 처음에는 이만큼이었대. 이렇게 됐네. 커졌어, 작아졌어? 작아졌지. 그러면 작아졌단 말은, 요 값이, 작아졌단 말은, 분자값은 줄고, 분모값은 뭐 했단 얘기야? 늘었단 얘기지. 물은 줄고, 뭐가 늘었어? 수증기가 는 거지. 그죠? 그죠? 밀폐된 진공 용기에 물을 넣은 다음에 뭐 이렇게 했답니다. 처음에 그러면 나 여기에 이렇게 물만 넣었어. 이게 물이야. 그래서 물의 양분의, 이게 L이고, 물의 양분의 수증기 양분의 물의 양을 이렇게 측정했다고. 그러면 수증기는 많아졌다며. 점점. 그죠? 물의 양은 점점 줄었다며. 그죠? 수증기 점점 많아졌네. 물의 양은 처음에는 요만큼 있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증발 속도는 똑같은데 응결 속도가 이렇게 같아지는 거야. 맞아, 안 맞아? 맞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T1일 때는 증발 속도가 빨랐어? 응결 속도가 빨랐어? 그렇죠. 증발 속도가 더 빨랐죠. 응결 속도보다. 나중에 T2, T3 되니까 증발 속도와 응결 속도가 뭐한 거야? 같아진 거지.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한 시점은 그래프상에서 언제입니까? T2죠. T2인 순간에 동적 평형에 도달했네. 왜? 이후에 안 변했잖아. 이해되십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T2 이해 안 변했으니까. 오케이. 됐죠? 풀 수 있겠죠? 네, 푸시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자, 적갈색의 이산화질소로부터 무색의 사산화이질소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은 이렇답니다. 그렇답니다. 그죠?
자, 실험 과정과 결과 이산화질소를 넣고 마개를 막은 다음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색깔이 점점 옅어졌고 T초 이후에는 색깔이 변하지 않았대. 이게 무슨 말이야? 아, 화학평에 도달한 거지. 그죠? 아, 얘는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한 거네.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한 겁니다. 지금 걔가 얘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는 외워야 돼. 이산화질소가 적갈색인 건 외우셔야 돼요. 사산화이질소가 무색인 건 외우셔야 돼요. 요거는 적갈색. 색깔이 진해졌습니까? 옅어졌습니까? 옅어졌지. 아, 그럼 이산화질소에서 사산화이질소로 많이 간 거지. 그지? 그지? 아, 이산화질소에서 사산화이질소로 가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산화질소의 양은 뭐 했다고? 점점 줄었겠지. 사산화이질소의 양은 점점 뭐 했겠어? 늘었겠지. 그래서 여기 동적 평형에 도달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아시겠습니까? 돼요? 네. 그렇겠네. 그죠? 그럼 여기서는 정반응 속도 V1과 역반응 속도 V2가 뭐 하는 거야? 같은 거지. 돼요? 여기에서 이산화질소의 농도와 사산화이질소의 농도는 이산화질소가 많아? 사산화이질소가 많아? 몰라요. 알겠습니까? 선생님, 진한 게 조금 그래, 진한 것끼리. 야, 여러 개 갖다 놓고 비교할 수 있지만, 이거 해가지고 이산화질소가 많이 사라질소가 너 어떻게 알아? 그죠? 각각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색깔이 절반 정도 준 것 같으니까 같은 거 아닌가? 몰라요. 알겠습니까? 네. 그런 겁니다. 그죠? 오케이? 되셨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다 푸실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실력 업까지. 싸그리 다 풀어오십시오. 137페이지까지. 다음 시간에 안 풀어오면 남길 거야. 12시까지 풀어와요. 아시겠죠? 수고들 하셨습니다.